여러분, 혹시 매년 수백만 원씩 들여서 종합건강검진 받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검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90세 내과 전문의 박정일입니다. 52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단 10분만 제게 시간을 내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불필요한 의료비 수백만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진짜 중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계에서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병원의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7세 의사로서의 인생 막바지에 서서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제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게 온 환자 중에 68세 이정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년 5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종합검진을 10년 넘게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작년 검진에서 갑상선에 작은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갑상선 결절은 50세 이상 여성의 60% 이상에서 발견되는 극히 일반적인 소견입니다. 대부분 평생 문제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검진센터에서는 정밀검사 받아보시죠 라고 했고 이정숙 할머니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갑상선암인가? 목소리가 변하는 건 아닐까? 삼키기 힘든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공포였습니다. 새침 검사를 받고 또 받고 6개월마다 초음파를 찍고 1년에 수백만 원을 추가로 쓰면서 검사만 반복했습니다. 결과는 양성 결절이었습니다. 처음부터 99% 양성일 거라고 예상했던 그 결절 말이에요. 하지만 이 1년 동안 이정숙 할머니는 체중이 8kg이나 빠졌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됐습니다. 검사 때문에 아픈 사람이 된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동료 의사의 75세 아버지인 정창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매년 뇌 MRI를 받으셨는데 어느 날 뇌혈관에 작은 동맥류가 발견됐습니다. 뇌동맥류라고 하니까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런 작은 동맥류는 70세 이상 노인의 35%에서 발견되는데 평생 터지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98% 이상입니다. 그런데 정창호 어르신은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운동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는 일은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는 일도 피하세요. 의사들의 이런 조언 때문에 활동적이었던 어르신이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됐습니다. 골프도 끊고 등산도 끊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습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심폐기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마저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정창호 어르신은 뇌동맥류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이 아니라 병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로 병을 만든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제 환자였던 59세 김미영 씨입니다. 이분은 유방암 가족력이 있어서 매년 유방 촬영과 유방 MRI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MRI에서 의심스러운 병변이 발견됐어요. 조직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지만 의사들은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그 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MRI를 찍고 매번 혹시 암으로 변했을까 하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만성 두통이 시작됐고 항불안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직장 생활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조기 퇴직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2년 후 받은 검사에서 그 병변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애초에 염증성 변화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년간의 고통과 수백만 원의 의료비, 그리고 직장까지 잃은 것이 모두 불필요했던 거죠.
이런 사례들이 제가 52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봐온 현실입니다. 과잉검진이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병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검사가 정말 필요하고 어떤 검사가 불필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그리고 제 자신도 77세가 되어보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검사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가지만큼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대장 내시경입니다. 제 환자였던 73세 윤봉선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이분은 평소 변비도 설사도 없고 혈변이나 폭통 같은 증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세 넘으면 대장 내시경 한 번은 꼭 받으세요 라고 권해서 마지못해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에 2.5cm짜리 용종이 발견된 거죠. 조직 검사를 해보니 이미 일부가 암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1년만 늦게 발견했다면 수술로도 완치가 어려운 진행성 대장암이 되었을 겁니다. 다행히 내시경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고 지금 5년이 지난 후에도 윤봉선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라고 하시는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 다른 환자인 66세 조명희 할머니는 더욱 극적인 사례입니다. 이분은 아들이 의사인데 그 아들이 어머니 증상 없어도 대장 내시경은 받아야 해요 라고 해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무려 7개의 용종이 발견됐어요. 그중 3개는 이미 고도 이형성을 보이는 즉 암바로 전 단계의 용종이었습니다. 모든 용종을 제거한 후 1년, 2년, 3년이 지났지만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대장암의 90% 이상은 용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용종이 암으로 변하는 데는 보통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즉,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면 암이 되기 전에 용종을 발견해서 제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대장암 발생률이 70% 감소했습니다. 또한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80% 감소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5년에 한 번씩 가족력이 있으면 40세 이후 3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두 번째, 위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남성의 위암 발생률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위내시경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95%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제 환자인 61세 박재한 씨의 경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국가암검진으로 위내시경을 받았더니 위에 하부에 1.2cm 크기의 조기 위암이 발견됐습니다. 초기 위암이었기 때문에 개복 수술 없이 내시경으로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 지금 7년이 지났지만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환자인 58세 이경자 할머니는 더욱 다행한 경우였습니다. 이분도 별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위내시경에서 위암의 전 단계인 심한 이형성증이 발견됐어요. 아직 암은 아니지만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내시경으로 해당 부위를 제거했고 그 후 정기검진을 통해 재발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23년 늦게 발견했다면 위암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위암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속쓰림, 소화불량, 폭통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에서는 40세 이상 성인에게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40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가족력이 있다면 매년 위내시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검사,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만큼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제가 52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검사만으로도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필요한 검사들은 여러분의 건강과 정신건강 그리고 경제적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이제 그런 불필요한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3- 피해야 할 불필요한 검진들. 52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오히려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는 검사들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 초음파입니다. 74세 송기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가슴 답답함이나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종합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받았더니 좌심실 이완 기능 장애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60% 이상에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하지만 송기철 할아버지는 이 진단명을 듣고 완전히 위축됐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니까 무리하면 안 되겠다. 운동도 조심해야 하고 계단 오르는 것도 피해야겠다. 그 결과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근육량도 감소하고 전반적인 체력도 떨어졌습니다. 1년 후 다시 만난 송기철 할아버지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완전히 잃으셨더군요. 실제로는 심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검사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환자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69세 최순옥 할머니는 더욱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심장 초음파에서 경도 승모판 역류 소견이 나왔는데 이것 역시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60세 이상 여성의 80% 이상에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소견이에요. 하지만 최순옥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극도의 불안에 빠졌습니다. 심장 판막이 고장났다니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모르겠다며 매일 가슴을 쥐어뜯으며 불안해하셨어요. 결국 심장내과를 전전하며 수십 번의 심전도와 심장 초음파를 반복했습니다. 1년간 쓴 의료비만 수백만 원이었지만 결론은 정상 경과 관찰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불필요한 검사와 잘못된 설명 때문에 1년을 고생한 것입니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심장 초음파는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노화 변화를 질병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두 번째, 뇌 MRI와 MRA입니다. 78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기억력이나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종합검진에서 뇌 MRI를 받았더니 소혈관 질환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뇌의 작은 혈관들이 노화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거의 100%에서 어느 정도는 발견되는 정상적인 소견입니다.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완전히 위축됐습니다.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뇌졸중이 생기는 건 아닐까? 하며 매일 불안에 시달리셨어요. 그 후 6개월마다 뇌 MRI를 반복 촬영하면서 수백만 원을 쓰셨지만 당연히 소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김영수 할아버지는 그 후 2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는 71세 박명자 할머니입니다. 뇌 MRA에서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됐어요. 3mm 정도의 아주 작은 동맥류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뇌동맥류는 평생 터지지 않을 확률이 99% 이상입니다. 하지만 박명자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언제 터져서 죽을지 모른다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셨어요. 운동도 끊고 외출도 줄이고 심지어 웃는 것도 피하게 됐습니다. 웃으면 혈압이 올라서 동맥류가 터질까봐 그러셨어요. 결국 집에서만 조용히 지내다 보니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지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박명자 할머니는 뇌동맥류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병이 아닌 것에 대한 공포가 정말로 병을 만든 것입니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뇌 MRI나 MRA는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노화 변화나 임상적 의미가 없는 소견들을 발견해서 불필요한 걱정만 늘릴 뿐입니다. 세 번째, PET-CT입니다. PET-CT는 가장 비싸고 불필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한 번에 200-300만 원이 들며 방사선 노출량도 매우 높습니다. 67세 이정호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 암 조기 발견을 위해 PET-CT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폐에 작은 점 하나가 의심스럽다는 소견이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CT를 찍고 또 찍고 조직 검사를 하고 전문의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6개월을 고생했습니다. 결과는 염증성 변화였습니다. 애초에 암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 6개월 동안 이정호 씨가 받은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 그리고 추가 방사선 노출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우가 PET-CT를 받은 사람의 30% 이상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PET-CT의 위양성률 실제로는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나오는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염증, 감염, 양성 종양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마치 암처럼 보이는 소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PET-CT는 한 번 촬영할 때 받는 방사선량이 흉부 X선 천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받는 PET-CT는 99% 불필요합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검사입니다. 네 번째, 종양표지자 검사입니다. CA19-9, CEA, AFP 등 다양한 종양표지자 검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검사를 받으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제 환자였던 64세 정미경 씨의 경우입니다. 종합검진에서 CA19-9 수치가 정상보다 약간 높게 나왔어요. 정상 상한선이 35인데 45 정도였습니다. 검진센터에서는 췌장암 가능성이 있으니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정미경 씨는 그날부터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암은 예후가 나쁜 암으로 유명하니까요. CT를 찍고 MRI를 찍고 내시경, 초음파까지 받으며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결과는 모든 검사에서 정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미경 씨는 담석이 있었고 이 때문에 CA19-9 수치가 약간 상승한 것이었습니다. 담석, 담낭염, 간염 등 다양한 양성 질환에서도 종양표지자 수치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초기 암이 있어도 종양표지자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췌장암의 경우 초기에는 CA19-9이 정상인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즉, 암이 있어도 종양표지자로는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 종양표지자 검사는 권하지 않습니다. 위양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만 늘릴 뿐입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검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위양성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를 유발합니다. 둘째, 발견되는 소견들이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나 임상적 의미가 없는 소견들을 마치 질병인 것처럼 진단하게 됩니다. 셋째, 조기 발견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검사들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한다고 해서 실제로 수명이 연장되거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넷째,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서 받은 검사가 결국 불필요한 걱정만 안겨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의료진들도 이런 불필요한 검사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병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검사들이 큰 수익원이기 때문입니다.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은 보험 적용이 되어서 병원 수익이 크지 않지만 PET-CT나 각종 정밀검사들은 비보험 항목이라 수익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종합병원 원장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알아요. 증상 없는 사람한테 PET-CT나 뇌 MRI가 크게 도움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병원 경영을 생각하면 두 번째 이유는 의료소송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 검사를 안 했다가 나중에 병이 발견되면 의료진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소송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잉 진료가 안전한 진료로 여겨지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환자들의 요구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일 좋은 검사로 해주세요. 돈은 상관없으니까 혹시나 하는 병이라도 다 찾아주세요. 이런 요구를 받으면 의사 입장에서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77세가 되어서 깨달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검사가 아니라 정확한 검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진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증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전문가 그룹에서는 과잉검진의 해악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증상이 없는 성인에게 심장 초음파를 권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신경학회에서도 두통이나 인지장애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 뇌 MRI를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종합검진센터에 가면 프리미엄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온갖 검사를 다 받으라고 권합니다. 1,000만 원짜리 검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중요한 대장 내시경이나 위내시경은 힘들다, 무섭다는 이유로 미루는 사람이 많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별 의미 없는 비싼 검사들은 기꺼이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52년간 의사로 살아온 제 경험으로는 건강검진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정말 필요한 몇 가지 검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검사는 과감히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까요? 77세까지 살아본 의사로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연령대별 맞춤 검진 가이드. 40-49세 연령대에는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집중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40세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대장 내시경은 급하지 않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고려해 보세요. 50-59세 연령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부터는 반드시 5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합니다. 위내시경은 계속 2년에 한 번씩 유지하세요. 여성의 경우 유방암 검진 유방 촬영을 2년에 한 번씩 받으시고 자궁경 부암 검진도 3년에 한 번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60-69세 연령대는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은 계속 유지하시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기본 혈액 검사 정도 추가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상 없는 상태에서 PET-CT나 뇌 MRI 같은 고가 검사는 불필요합니다. 70세 이상은 개인차가 크므로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해서 검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 전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 의사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이 검사를 받으면 제 수명이 연장됩니까? 이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는 검사라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혹시나 해서 안심하려고 받는 검사들은 대부분 불필요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들을 때도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소견이 제 나이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바꿔야 합니까? 많은 경우 의사들도 경과 관찰하시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금 당장은 문제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건강검진 계획을 세울 때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특히 자녀들이 의료진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아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환자 중에 의사인 아들을 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께 매년 PT-CT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5년간 1,500만 원을 쓰면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매번 검사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만 받으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들도 어머니한테 혹시라도 뭔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질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심리적 안전장치는 결과적으로 부모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비는 다른 건강관리 요소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에 500만 원씩 종합검진비로 쓸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좋은 음식을 드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건강한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검진의 수십 배입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식이요법,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신건강도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실제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암 발생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제가 본 많은 환자들 중에서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질병입니다. 건강검진은 건강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77세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52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관리는 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변화를 질병으로 여기고 치료하려고 하면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때로는 그냥 두고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치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병들, 예를 들어 대장암이나 위암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권하는 건강검진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검사만 받으세요. 대장 내시경과 이내시경처럼 실제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입증된 검사들 말입니다. 둘째, 나이와 상황에 맞는 검사를 받으세요. 40세와 70세가 같은 검사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셋째, 검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많은 소견들이 정상 범위의 변이이거나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넷째, 검사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이 어떤 검사보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세요. 과도한 건강 염려는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77세인 제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검사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적절히 받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불필요한 검사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대장 내시경과 이내시경, 이 두 가지만 제대로 받아도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건강은 검사 결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고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7세 의사가 5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하는 진솔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검진과 관련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검사 받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었다. 이런 검사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더라 같은 경험담들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의료진 가족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 어떤 검사를 권하고 계신지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현실적인 조언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부모님,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약물 관리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너무 많은 약을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정말 필요한 약과 불필요한 약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약을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